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 북구 덕천동 롯데아파트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동 롯데아파트는 저희가 수업해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낙찰 사례를 보니까 별로 경매 나온 적도 없고 이 인근에 바로 덕천동 인근에 낙찰 사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대로 인기가 있고 잘 나갔던 아파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경매 사건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 결과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 예측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수업이니까 지속적으로 구독 신청해서 이 수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타경 101,735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입니다. 서부지원.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은 18.1평,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평형대죠. 대지권은 8.7평, 그리고 토지건물 1괄 매각, 1괄 함께 매각한다 그 말입니다. 아파트 땅이 있겠죠. 여기 땅, 그리고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칸 매각합니다. 이 한 칸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이 대지의 지분권이 있겠죠. 대지권, 그것까지 같이 매각한다 그 뜻입니다. 2018년 4월 12일 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거의 11개월 만에 경매 1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7,336만원, 그리고 또 유찰돼서 1억 3,888만원으로 5월 29일 입찰 예정인데 왜 감정은 2억 1,700이나 되는데 이렇게까지 유찰되느냐? 그러면 이쯤에 감정평가가 됐을 거고 1년 전 가격이고 그동안 이렇게 떨어졌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가격에 왜 입찰을 아무도 안 했을까? 이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경매로서 매입으로 이익이 없다, 별로 이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됐습니다. 나중에 시세조사 그리고 예상 낙찰가 분석할 때 보시면 이 가격이 아주 애매한 가격이 될 겁니다. 사도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찰시키자니 조금은 좀 아쉽고 하여튼 그런 가격입니다. 이게 보통 그런 경우에 3차까지 유찰되고 여기서 낙찰이 됩니다. 광역시, 대도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유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 아파트는 여기서 보통 낙찰이 됩니다. 이것이 무너진 곳이 지금은 창원시죠. 창원시. 창원시 아파트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맹성은, 그리고 채무자도 맹성은, 채권자는 하나손해보험,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일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아파트입니다. 이 출입문이고, 그리고 방향은 약간 남서향 정도. 여기는 분명히 창호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 남서향 방향입니다.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이해관계자, 채권자들이 이 경매 사건에 배당 요구를 하고 권리 신고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4일 등기 필증이 제출됐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그리고 감정의 회보서 제출, 교부 청구서 제출,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이제 여기서 현황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 요구권자 배당 요구 신청, 교부 청구서 제출, 채권자가 열람 복사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변경됐습니다. 한번 변경됐습니다. 승계인, 근저당권 이전 등기 완료에 따른 등기부 제출, 그리고 승계인 열람 복사 신청. 그러니까 채권자가 한번 바뀌었다.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1년 정도 지체된 것은 아마 중간에 채권자가 변경되면서 지체된 것이다. 사건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 현황만 보겠습니다. 25층 중에 12층입니다. 12층 중층이고 전용면적 18.14평, 그리고 거주는 주거용이고 감정은 이러합니다. 건물과 토지 감정, 도시가스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고 어떤 상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진행 상황에 있어서 특별한 아주 특이한 이해 당사자, 채권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점유자와 등기 현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천 롯데아파트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 보겠습니다. 임차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보통 이렇게 기재된 것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임대차 관련해서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전입 열람 세대 한바, 전입 세대 열람 한바, 소유자 세대만, 소유자 세대, 이 사람이 채무자죠.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소유자입니다. 만 전입되어 있었다. 소유자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매매로 2009년에 이 집을 샀습니다. 그때 거래가액이 1억 500. 와, 되게 저렴할 때 샀네요. 되게 잘 샀네요. 이렇게 샀고,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확정채권 양도자가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이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대부 FND, 자 추가적으로 또 받았습니다.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또 받았다. 그 말은 일반적인 대출 한도 그 금액 이상으로 또 돈이 더 많이 필요했고 그것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대부회사고, 이렇게 더 받았다라는 건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나빴다. 그리고 또 빌렸습니다. 또 추가 대출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됐습니다. 대부회사는 이자가 굉장히 높겠죠. 그것을 감안하고도 이렇게 계속 받았다라는 건 계속 나쁜 상태로 갔다. 결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넣었고, 그리고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압류도 들어와 있다. 채무 상태가 나쁘고 대부회사까지 손을 벌렸고, 그리고 현재 경매에 이르게 된 상황. 그리고 직접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관리비가 꽤 연체가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등기 확인해 보셨죠? 등기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산관리공사 그 이후에 모든 등기는 말소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니까 관리비,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게 과다하게 연체되면 명도 협상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관리비는 얼마 연체됐는지를 확인해서 사전에 해결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경비를 소요될 경비를 해결 경비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그리고 점유자는 누군가 주민센터 열람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있더라. 그럼 명도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명도를 계획할 것인가. 대상자는 당연히 소유자 세대고 예상되는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이유는 협상을 한다면 한 1에서 1.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협상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250에서 300 정도 비용이 들 것이며, 그 비용을 들여서 한 3개월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250 정도 이하의 금액에서 협의가 된다면 무조건 비용을 주고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함에 있어서 그러면 감안해야 될 것은 채무 상태가 나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의 이사 비용, 그것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덕천동 롯데아파트. 자, 매도자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자들은 이 집을 팔 때 얼마를 지금 받고 싶은가. 물론 시장의 시세를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욕심만으로 매도 호가를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최대한 눈치를 보고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집주인의 마음이니까
지금 광고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전부 집주인들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집주인. 부동산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집주인 물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라도 좀 더 벌고 싶어 하는 게 주인들의 마음이겠죠. 동평형대 1층, 우린 중층이죠. 1억 9천. 그리고 고층은 2억 9백, 2억 3백, 1억 9천 8백, 나름대로 한 200 정도 빼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호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층 1억 9천 5백, 1층 1억 9천, 이 같은 매물들인 것 같고요. 2층 1억 9천, 1층과 2층은 1억 9천 정도, 그리고 중층으로 올라가면 한 2억 정도, 그리고 고층으로 올라가면 2억 천 정도. 이 2천만 원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중요하니까. 최근에 하나 거래된 것이 보면 어떻습니까? 4층 1억 9천 3백. 딱 적당하죠. 1억 9천이 저층, 그리고 중층이 2억, 그리고 고층이 2억 천. 이 사이가 될 거다. 그러면 대상물의 가치는 저는 중층이니까 잘 깎아서 한 1억 9천에서 적당한 것이 2억, 이 사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근 낙찰사례, 인근에 덕천동 낙찰사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덕천동이 이렇게 생겼으면 바로 옆에 이렇게 만덕이 있습니다. 그럼 덕천 롯데 아파트가 있으면 만덕이라도 이쯤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겠죠. 여기에 집을 찾다가 없으면 이쯤에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인접한, 행정구역상은 나눠 있지만 거의 인접한 아파트의 낙찰가를 뽑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하니까, 자, 백산 회밀이, 그리고 노르웨이 숲, 전용면적 18.2 같은 평형대고 16층과 6층 다 중층입니다. 다 2차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때 경쟁률, 이게 중요합니다. 4대1과 2대1. 2차에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4대1과 2대1이었다는 거. 자, 이것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정도 데이터라는 건 실거주자들 위주의 시장이다. 수요는 살아있대. 그 수요의 힘이 대단히 크진 않고, 그렇지만 매수자는 있다. 이 정도. 그러면 경쟁률은 조금 낮고, 정말 실용적인 실거주자들 위주의 사고로 낙찰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감정가는 일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이 이 정도였고, 낙찰가가 이렇게 기록됐을 때 낙찰가율을 보니까 89.5%, 87.09%, 보통 90% 이상이 넘어갑니다. 아파트 낙찰가율이. 그러나 90% 약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정말 거주하실 분들의 생각으로 낙찰가율이 결정되어 왔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투자자가 들어가서 뭔가 시장에 돈을 넣기에는 아쉬운 시장이다. 그러나 거주하기는 그런대로 괜찮다.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들이 이 데이터 안에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유추하고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어떤 결정해야 될 때, 이런 낙찰가를 결정하고 이 집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신뢰도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입찰 물건은 덕천동 롯데, 호가는 하한가 1억 9천일 때 그 데이터 낙찰가율을 적용하면 1억 6,727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억 6,700 정도.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면 1억 7,600, 즉 1억 6,700에서 1억 7,600 정도. 이 금액 사이에서 낙찰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가인 1억 7,300 정도의 낙찰이 되면 취득세는 이 정도,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이사비용, 자, 이 금액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관리비 연체 확인하시고, 이보다 적게 드리면 협상 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잘 해가지고 적게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은 예상하고 들어가야 풀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예상한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1억 7,770만 원 정도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